시장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거예요. 주식 시장이 좀 내리네? 주가 지수가 왜 안 오르지? 사실 또 뭐 부동산으로 가게 되면 왜 아파트 가격이 예전처럼 왜 올라가지 않고 뭔가 좀 떨어지는 것 같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격이라는 부분이고요. 가격이 안 올라간다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시장이 안 좋다고 표현하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런 금융시장이나 제반 어떤 자산시장에서 인컴에 중점을 둬야 되는 이유는 알고 보면은 우리가 투자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각 자산들은 그 성과 자체가 두 가지로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합해진 성과가 내가 얼마 수익이 났다라는 접근인데 하나는 내가 산 가격보다 그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 있는 이제 매매 차익 같은 경우가 있고 근데 또 하나는 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단계에서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채권 투자하게 되면 채권에서 이자 나오는 게 있고 만약에 뭐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대출을 좀 활용해서 아파트를 사놓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수익은 사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밖에 없겠지만 만약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뭐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상가나 이런 쪽을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상가의 가격도 중요하지만 실제 월 임대료가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합해져서 수익인데 지금과 같은 금융시장 상황은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기 좀 어려운 국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이 자산을 지금 이 좀 안 좋은 가격에 매도하느니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그 요인이 좀 많은 자산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금융시장, 자산시장, 또 금리 환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사람은 원래 모든 사실을 좀 단순화해서 이해를 하려고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식은 그냥 뭔가 성장 자산이라 생각을 하게 되고 채권은 또 채권은 뭐 안전하게 뭐 이자 나오는 자산이니까 인컴 자산 아니야? 부동산도 뭐 그냥 인컴 자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자산은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고요. 오해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자산이 이러니까 이거는 인컴 자산이야. 이거는 성장 자산이야. 이렇게 접근하시는 건 아니고요. 이 자산에 투자했을 때 실제 성과 자체가 어디에서 많이 나오는지, 주도적인 성과가 어디에 나오는지를 가지고 분류를 하시는 게 맞아요. 예를 들면 이거죠. 주식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성장하는 고성장하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에 투자하신 분 입장에서는 인컴 수익이 발생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만약 어느 정도 사업이 궤도에 올랐고 뭐 과점적 지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그럼 이익 나는 거에 일정 부분만 경쟁력 유지하는 데 투자가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배당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실제 배당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주식은 주가가 안 올라도 만약 뭐 은행 이자 넘는 이제 배당이 나온다면 이거는 인컴 자산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자산에 투자했을 때 성과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한 번 더 세부로 분류를 해서 어느 쪽이 더 높은지를 가지고 인컴 자산과 성장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자산으로 분류를 하는 게 실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귀찮을 수는 있죠. 그런 거 이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본다라는 게. 요즘에는 이제 상품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펀드 하나에도 이 펀드의 주된 운용 전략이 어느 정도 이 펀드에 투자하신 분 입장에서 연으로 봤을 때 펀드 성과의 한 대부분을 인컴 중심으로 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운용 전략이 세팅이 되어 있고 그렇게 운용이 되는 펀드들이 요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업계 전체적으로 보면 무슨 인컴 배분 뭐 이런 이름이 붙어 있는 펀드들은 거의 다 그런 형태의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투자자분들이 제일 접근하기 쉬운 거는 타겟 인컴 펀드, 이제 TIF로 이렇게 줄여가지고 부르는데 그 펀드의 운용 전략 자체가 주식, 채권, 뭐 부동산까지 다 포함해서 그 각 자산들을 그 자산에서 인컴이 어떻게 배분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이 펀드 수익자들이 어느 정도 인컴을 가져갈 수 있을지를 가지고 운용을 목표로 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 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펀드를 투자하시는 것도 나름은 효과적인 어떤 인컴 투자의 하나의 수단이라 생각은 들어요. 근데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투자하는 과정에서 인컴을 추구를 한다라고는 하지만 실제 그 자산도 가격이 변동은 합니다. 변동을 하다 보니까 아마 뭐 평생소득 TIF 같은 펀드 같은 경우도 지난 뭐 금융시장이 좀 안 좋을 때는 그 자산의 가격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좀 성과가 안 좋을 수는 있지만 확실한 거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발생되는 인컴은 실제 목표로 하고 있는 인컴 수익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확보를 하고 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긴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원래 운용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 장기로 봤을 때 안정적인 인컴 수익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배분이 되고 자산 배분 리밸런싱이 되는 그런 운용 전략을 그냥 지키고 있는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펀드의 어떤 기준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준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펀드의 어떤 목표 수익률이라는 거는 자산의 가격 변동과 그죠? 그 자산에서 발생되는 인컴 수익 두 가지가 합해져 있는 어떤 성과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타겟 인컴 펀드가 뭐 예를 들어서 5%, 6% 정도를 인컴 수익을 목표로 운영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인컴 부분에 대해서 약 한 5%, 6%가 달성될 수 있도록 자산군을 배분을 하고 발굴하고 편입하고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펀드의 수익률을 보게 되면 인컴은 6%가 낮지만 그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이 만약 6% 1년 동안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펀드 수익률은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은 타겟 인컴 펀드의 인컴 수익 목표라는 거는 펀드의 기준가보다는 약간 이제 조금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인컴 수익이 6%가 나고 이 자산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격이 6%가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인컴 수익으로 뭘 하겠습니까? 빠져 있는 자산을 다시 시장 대비해서 많이 싸져 있을 때 인컴 수익을 가지고 조금 더 쌀 때 조금 더 다시 편입을 하고 다음 1년을 기다릴 수 있고, 그럼 이게 사실 이게 서로 항상 일정 부분 변동을 하면서 펀드 안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적립식 효과와 같은 이제 그런 기능도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게 타겟 인컴 펀드의 어떤 운용 전략에서 핵심 어떤 요인이라고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막 이제 실망하세요. 타겟 인컴 펀드가 뭐 5%, 6%를 목표로 하고 뭐 안정적으로 운용된다고 하는데 왜 이게 걔 뭐 좀 빠졌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그거는 이제 너무 짧은 관점을 보시지 마시고 펀드 안에서 자산의 성과가 그렇게 서로 변화가 되고 있고 그게 또 자산 배분 기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꼭 한번 유념하시면은 아마 그 해당 펀드 중에서 굉장히 괜찮은 펀드 옥석 가리기가 아마 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연금 투자자뿐만이 아니고 이제 목돈을 가지고 계신 분이 더 이상 내가 벌어들인 수익 자체를 투자 자산에 투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은퇴자일 수도 있고 뭐 퇴직을 앞두신 분들 다 포함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 입장에서 타겟 인컴 펀드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건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펀드 안에서의 자산 배분 효과도 있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다수 일반적인 펀드 같은 경우는 펀드 성과의 대부분이 자산 가격의 변화에 노출이 돼 있어요. 그게 거의 절대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뭐 90% 이상, 뭐 100% 가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목돈을 이미 확보하고 계시고, 나 퇴직했어. 이 자산에서 내가 연으로 뭐 한 5% 정도는 좀 찾아서 써야 될 상황이야.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펀드의 성과 자체가 시장에 다 노출이 되게 되면 시장이 안 좋을 때 내가 필요한 돈은 5% 연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시장이 낮을 때 다 현금화하는 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객이 현금화니까 펀드 안에서도 자산을 매각해야 되겠죠. 그 5%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거꾸로입니다. 우리 예전에 투자해야 할 때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고 해서 시장이 안 좋을 때 자금이 투입이 돼서 좀 더 싼 가격이 많이 사지고 이런 게 나중에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좋아진다는 부분이 있는데 은퇴를 하시고 더 이상 자금 투입이 안 되고 오히려 혹시나 인출이 발생될 수도 빼 써야 되는 이슈가 있을 수 있는 분 입장에서는 실제로는 타겟 인컴 펀드와 같이 펀드 안에서 일정 부분 인컴 수익이 꾸준하게 확보가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 인컴 수익이 확보가 됐어요. 자산의 가격이 6% 빠졌어요. 제로예요, 수익률은. 1년 수익률이 제로가 됐어요. 하지만 이 고객은 6%를 찾아 써야 돼요. 그럼 이 펀드는 싸져 있는 자산을 팔 이유가 없죠. 싸져 있는 자산을 싼 값에 시장에 매각해서 6%를 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인컴 수익 6%가 있잖아요. 확보된. 그러면 결국 이 자산이 계속 빠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언젠가 또 올라올 때는 이게 또 나중에 빨리 회복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타겟 인컴 펀드가 오히려 목돈 투자하시는 분들은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하셔야 되고 특히 연금 입장에서는 인출이 필요하다든지 연금화해야 되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는 사실 그래서 인컴 펀드 성과의 상당 부분 어느 정도가 인컴 수익이 차지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산을 모으실 때는 그래서 보통 TDF와 같은 상품을 계속 꾸준하게 모아서 적립해 나가다가 은퇴하는 시점이 되시게 되면 이 모아 있는 자산에서
그죠? 인컴 소득이 필요하신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TIF, 그래서 모을 땐 TDF, 인출하고 목돈이 되었을 땐 TIF와 같은 운용 전략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